계속 따라와. 이건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왼쪽은 또는이라는 말이 오는데 또는이라는 말은 앞의 식과 뒤의 식이 반드시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야. 솔직히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나머지는 안 돼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떠냐? 3을 넣고 다른 숫자 넣어버리면 안 돼. 무조건 같이 넣어줘야 돼. 그래서 무조건 같이 넣을 때 가운데다 우리가 이거를 쓰거든. 그 다음에 여기 또는은 여기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아놓은 게 이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합에 가면 요렇게 해가지고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 교집합 B 그러면 A랑 B랑 겹치는 데만 찾아요. 여기. 근데 합집합하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다 모으는 거야.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우리가 차차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 항상 지나는 항등식의 의미인데 이 항등식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죠. 항등식은 교점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사용된다고요. 항등식 교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이제 쓰는 단어들이 있어. 앞으로 앞에 것 또는 뒤에 것 또는 이거나 요 단어들이 나오면 어떠냐? 2차 방정식처럼 서로 곱해졌을 때 쓰는 거고 앞의 식을 만족하면 뒤의 식은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야. 그 다음에 이쪽에 사용하는 게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식의 의미는 앞의 것과 뒤의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의미고 이 단어로 해석이 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쪽은 언제냐 인수분해 해가지고 K를 구할 때 요때 우리가 또는 이거나로 쓰는 거야. 인수분해 돼 있잖아. 곱해서 0 돼야 돼. 앞에 거 뒤에 거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곱해서 0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언제 쓰느냐 항등식 그 다음에 교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쪽 단어들을 쓰는 거야. 그 단어에. 그래서 이거는 앞의 식과 뒤의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거는 이제 예문이고 요 왼쪽은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 이 집합 우리 곧 집합 명제 하는데 그때도 쓰고 집합에서도 쓰고 명제에서도 쓰고 공통수학 원에서도 이런 의미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약간은 수학의 문법 그런 개념인데 수학에서는 문법 개념이 그렇게 여러 번 나오진 않거든요. 거기다 적었어? 집합에다? 아니 어디다 적든 상관없는데 제일 자기가 나중에 찾아보기 편한 데 적어야 되는데 난 잘 찾아야 돼.
오늘의 목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은 27초까지만 하고 그만할 겁니다. 더 해달라고 통 사정을 하면 조금 더 해줄게. 네. 네, 출발해도 될까요? 적었지요?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교집합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이거 그리고 모두 동시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연속하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쓰거든. 그건 이제 나중에 자동으로 나오도록 연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121번. 그러니까 122번 풀자. 122번은 너무 길어. 그리고 122번 한번 봐주세요. 122번 mx 더하기 y 3m 마이너스 4는 0. 자, 문제에서 이렇게 x 말고 y 말고 누가 보여? m. 그럼 우린 뭐 한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다. 그런데 문제에서 봐봐. 여기 나와 있죠?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응? 나와 있어. 근데 만약에 안 나와도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오면 이 직선은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효린 m이 있는 건 있는 것끼리 묶을 것이고요. 없는 건 없는 것끼리 묶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가로에 알맞는 식은 뭘까요? x 플러스 3 두 번째 식은요. y 마이너스 3 좋아요. 그래서 유하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죠? 좋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점을 모르니까 P라고 불렀나? 안 불렀나? P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 있습니다. 0,0. 그래서 문제에서 OP의 길이를 찾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루트 씌워놓고 오늘 발표를 안 한 사람이 지우는 했죠. 지우는 했고 누가 안 했더라? 유림아, 12월 9일날 질문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질문이 뭐 해결됐니? 없나? 아 그때 우리 질문을 했는데 응. 선생님 식사하시라고 했어가지고 해결은 했어? 네 시간 잘했어. 자, 그러면 유림아,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거야. 빼서 제곱값 불러도 된단다. 몇 더하기 몇? 그래서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죠? 루트 25는 몇이죠? 5.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x 말고 y 말고 다른 문자가 보이면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을 생각합니다. 항등식. 자, 그 다음 이제 이 식이 그러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P의 좌표가 마이너스 3,4죠. 자, 그런데 이 식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려면 x 플러스 3이 0이고 y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과 y는 4라는 이 식 있죠? 이 등호가 들어간 이 식. 이 식은 선을 의미해. 선.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선과 y는 4라는 선이 만나는 자리다. 그런 의미야. 여기 이고가 의미하는 게 교점이다. 연립해라.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마이너스 3,4야 이런 의미만 아니라 x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건 하나의 선을 의미해. 선. 1차면 선과 선이 만난다 이런 의미야. 선과 선이 만난다.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나는 곳이 x 마이너스 3,4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유형 8번으로 가는 거야. 유형 8번으로. 유형 8번에서 지금 보면 교점이라는 말이 나왔죠. 교점. 유형 8번에서 봐봐. 유형 8번에서 교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야. 여기 124번 문제를 봐봐. 내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124번은요. 124번은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그리고 교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점을 지나고 그렇게 나와 있지? 첫 번째 줄에서부터 두 번째 줄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점은 아까 뭐였어? 이고야 이고. 이고 나오면 이걸 가지고 거꾸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식이 나왔다라는 건 항등식으로 거꾸로 만들어 볼 수 있겠네? 항등식으로. 그럼 항등식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문자 하나를 이용하겠죠. 이 문자는 어떤 문자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x 말고 y 말고 어떤 걸 쓰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어떠냐면 는영을 떼면서 들어와야 돼. 는영은 나중에 알아서 자동으로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는영을 떼면서. 그러면 여기에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여기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샥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이 식의 의미가 뭐냐? 이 식의 의미가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이 0 되면서 동시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하는 식이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응? 이거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럼 일단 외워. 그러니까 식과 식의 항등식이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이야. 항등식 자체는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말도 되고 0 더하기 0은 0 항상 참이라는 말도 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둘이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 식이 몇 컴마 몇 도 지난대요? 1,1 또한 지나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1,1을 넣어줘. 그러면 x에다 1 넣고 y에다 1 넣습니다. x에다 1 넣고요. y에다 1 넣습니다. 암산 그렇게 해보니까 몇이니? 몇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k에 1 넣고 1 넣습니다. 마이너스 1는 0 이렇게 식 나오죠. k는 몇입니까? k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샥 적어주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 그래프는 교점도 지나지만 1,1 또한 지나는 식이 돼.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교점과 1,1을 지나는 식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 좀 어렵지? K가 어디서 나오는 K 항등식의 K야. K는 내 마음대로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 K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돼. 항등식 되려면 기준되는 문자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문자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여해야 되잖아. 그 기준 문자를 보통 고등학교 때 K로 많이 쓰거든. 다른 문자로 써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기울기를 대표하는 문자로는 소문자 M을 많이 쓰거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이 딱 정리를 하면 요 분배 딱 마이너스 2가 맞나? 그러네. 여기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죠. 그래서 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 플러스 5는 0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거기 식에서 보면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 자리를 마이너스 1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1 0은 뭐 그대로 0 그래서 a는 0 b는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를 교점이잖아.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을 직접 찾아서 풀어도 돼. 답은 똑같이 나와.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125번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교점을 한번 찾아서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왔다 갔다 둘 다 해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유형으로 또 갑니다. 거기 이제 유형 9번부터는 우리 그 공식 프린트 준 거 있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데. 혹시 프린트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꺼내봐 주세요. 그래서요. 그걸 보고 이건 뭐 시험 보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있으니까 이게 인원수만큼 될라. 자 하나씩 챙겨봐. 네모칸 채우면서 한번 외우려고. 자 이쪽도 하나씩 한 장씩 갖고 혹시 남으면 그쪽 넘겨줘. 몇 킬로 넘겨주고. 그래서 여기를 외울 거야. 여기 이 부분 비어있는 꽁탕으로 한번 같이 적으면서 외워보려고. 그래서 하나씩 받으셨습니까? 비어있는 거 아예 비어있는 거 못 받은 사람 하나 갖고. 다 그럼 받으셨죠? 예. 네, 여기 이제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자, 먼저 여러분이 볼게요. 여기 보면 왼쪽부터 우리가 채울 겁니다. 왼쪽. 그러니까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하면 이렇게 이제 숫자가 와 있는 직선 두 개가 있다. 그런 의미야. 직선 두 개가 있다. 그런데 두 개의 직선을 첫 번째로는 그렸는데 직선을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요 만나는 자리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그럼 언제 교점이 생길 것인가?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에게 y는 x 플러스 1과 y는 x 마이너스 3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y는 x 플러스 1 그려라. 그럼 항상 우리는 y별편부터 찍습니다. 여기 1.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잖아요. 얘는 여러분이 분수로 보는 거야. 분수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상으로 한 칸 갔을 때, 그럼 이 한 칸이랑 이 한 칸 같아야 돼. 위로 한 칸 가는 이 두 점을 잇는 선, 이 선이 바로 요 1번 선이야. 1번. 그러면 2번 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한 칸 가는 이 두 점을 잇는 선이 2번 선이야.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떠냐? 영원히 만나지 않아. 왜? 나란하게 가니까. 응? 그때 여기서 이 두 개는 영원히 만나지 않는데 이 선이 만약에 기울기가 2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두 칸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둘이는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려면 어때야 되느냐? 기울기가 서로 달라야 해. 이게 여기 17번입니다. 17번. 그래서 17번 기울기가 서로 달라야 언젠가는 만난다. 언젠가는 만난다. 그 다음에 18번이 그럼 뭐냐? 두 직선이 이렇게 나란해요. 그럼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교점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때야 되느냐?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요 만나는 자리를 무슨 절편? y절편. y절편끼리는 서로 어때야 될까? y절편은 서로 달라야 한다. 그 다음 19번이 의미하는 게 그 표에서 세 번째 줄이 의미하는 게 뭐냐? 뭐라고 적혀있죠? 일치한다. 일치한다. 일치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가요. 그랬더니 다른 직선이 그 위를 그대로 지나가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y는 x 플러스 3과 3y는 3x 플러스 9 두 개의 식 봐봐. 완전히 다르죠? 왜? 뭐가 문제야? 페트병이 문제 일으켰어? 그러면 좀 이따 주하랑 유하는 페트병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보고하고 와. 그건 아니야? 자 이거 봐봐. 식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 19번에서 두 직선이 일치하면 모든 점이 교점이죠. 그래서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입니다.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에는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잘 써먹어야 돼. 그래야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 오른쪽을 잘 써먹어야 돼. 그래서 이 오른쪽을 써먹는 게 방법이 뭐냐? 이제 여기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하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인데요. 이 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때는 표준화를 시켜서 풀겠지.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킨다라는 건 이 식을 y는 으로 두 개를 다 바꾸는 거야.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바꿔도 되는데 안 바꾸고 풀 수 있어야 속도가 빨라. 자, 바꾼다고 치면 여기 y만 남기고 나머지는 넘긴단 말이야. 그럼 부호가 빼기로 바뀌겠죠? 그 다음 b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으로 정리됩니다. 이거 항상 되지? 아닌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기울기가 어디냐? 요 기울기가 바로 여기가 기울기죠. 기울기에 봐봐. 기울기에 들어있는 문자 봐봐. 누구랑 누가 들어가니? B랑 A랑 B랑 들어가지. 기울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거기에다 또 적어놔. 거기 공식에 요 위에다가 이렇게 A, B 이렇게 표시해서 기울기 이렇게 적어놔. 이게 기울기를 정하는 자리거든. 기울기는 AB가 정한다. 기울기는 AB가 정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한번 봐봐봐. 기울기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달라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거야. 야, 빼기 있으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 없애요. 그래, 없애. 자, 그 다음에 어떠냐? AB가 짱통돼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 양변에 A 프라임분의 B를 곱해줘. 이건 양변을 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약분되고요. 이렇게 약분돼서요. 남는 게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가 남아요. 아까 우리가 이 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둘이 기울기가 같아요부터 출발을 했어. 근데 이 식을 정리했더니 어때? 요렇게 돼.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 기울기는
여기가 기울기를 정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A 프라임 분의 A와 B 프라임 분의 B가 다르다. 이게 기울기가 다르다 식이야. 기울기가 다르다 식이야. 여기 의미하는 게 기울기가 달라요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A 프라임 분의 A와 B 프라임 분의 B가 같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야. 알았지? 공식 혹시 보고 있으면 여기다 여기를 동그라미 보고 기울기 같다. 이게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야. 그 다음에 y절편도 똑같이 y절편은 누가 있어? BC가 있어. BC가.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다르다라고 치면 빼기 지우고 그 다음에 c분의 b 프라임 a c분의 b 프라임 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왜 이게 뒤집어져 있지? b분의 b 프라임 c분의 c 프라임 되니까 뒤집으면 돼. 이거는 내가 지금 하면서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는데 다시 뒤집으면 돼. 그래서 요 bc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bc. 그래서 y 절편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y 절편을 정하는 자리다. y 절편. 그래서 여러분 공식에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을 보면은요. 기울기가 다르다.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다 하고 끝났어. 요게 18번이야. 18번. 요것이 18번. 오케이? 그러면 19번 여기 아니 18번이래. 아우 19번하고 21번이었잖아. 왜 말 안 했어? 다 나무. 자, 그러면 여기가 19번. 아니, 18번. 그러면 여기는 뭐 해야 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잖아.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누가 정해? BC가 정해. BC가. 그래서 y절편은 다르다. C'분의 C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요렇게 둘이 해서 기울기 같아요. 이렇게 둘이 해서 y절편 달라요. 그런 의미야. 기울기 같아요. y절편 달라요. 그러면 여기 22번은 어떻게 돼야 될까? 22번.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22번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아요. 또 C'분의 C도 같아요. Y절편도 같아요. 이런 의미야. 외울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워야 잘 외워져. 그냥 무턱대고 알파벳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기울기 Y절편, 기울기 Y절편, 기울기 같아요. Y절편 달라요. 그런 의미라는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3번에 거기 보면 뭐가 있어? 직교한다. 이쪽 직교한다. 그거는 증명은 뭐 이거 이제 그려가지고 증명은 그린 다음에 그걸 평행이동을 시키거든. 나중에 우리가 평행이동 배워. 평행이동 해가지고 원점으로 이동시켜가지고 막 증명을 해.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안 하고 이런 정도로만 봐도 돼. 자, 우리가 아주 귀여웠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3년 전 기억나니? 푸딩. 3년 전. 그때 콧물 질질 흘리고 다녔잖아. 그치? 그때 오는 종이가 있었어. 그때 X축, Y축 하고 그때는 이렇게 배웠지. 여기다 이렇게 그려진 걸로 배우지 않았니? 맨 처음에 할 때 그랬나? 이런 데다 그리잖아. 이런 데다. 평균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어? 중학교 때 배웠네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올 때 그때 코질질 흘리면서 중학교 거 배웠잖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 안 나? 너무 옛날이라. 나는 콧물을 흘리지 않았지. 자 여기서 그럼 봐봐. 여기서 봐봐. 오른쪽으로 4개. 오른쪽으로 4개. 위로 3개. 가는 선이 하나 있어. 이런 선이 있을 수 있죠. 이 선과 수직이 되는 선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요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을 요 원점을 딱 못을 박아놓고 그대로 90도를 돌려. 그러면 이 사각형이 요렇게 옮겨지지 않겠니? 이렇게. 그러면서 어떠냐? 이 점이 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딱 가. 그래서 요렇게 선을 그리면 서로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니?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서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봐. 이 선의 기울기는요. 여기서 이쪽을 찾아갑니다. 오른쪽으로 4칸, 위로 3칸. 그래서 기울기가 4분의 3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은 어떻게 찾아오냐? 찾아올 때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찾아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3칸, 어디로 4칸? 아래로 4칸. 그래서 이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서로 수직이 되면 어떠냐? 분모 분자가 뒤집어지게 돼. 그 다음에 얘는 양수면 얘는 음수가 되지. 그래서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딱 나오게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답니다. 수직이다 뭐라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A고 기울기가 A죠.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마마 떼고요. BB 프라임, AA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요. 분모 양변에 곱하고요. 넘깁니다. 그래서 요게 수직이다 조건이야. 그 표는 무조건 외워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은 0이다. AA 프라임, BB 프라임 더하면 0이다. 수직이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큰일 났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렸어. 딱 5개만 풀고 그만하겠습니다. 그 표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표 보면서. 출발합니다. 급해. 엄청 바빠 우리. 자 봅시다. 몇 번을 푸느냐. 근데 문제가 바로 어렵네. 바로 오른쪽으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있을 때 자기가 y는 요거에 k분의 2 x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 있는 모양 그대로 푸는 거야. 일반형은 일반형으로, 표준형은 표준형으로. 지금 좀 귀찮더라도 그대로 푸는 연습을 해.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숙달돼서 잘 풀리거든.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가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128번 문제에서 평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하다 조건 뭐였습니까? 평행하다 기울기 같고 기울기죠. 여기가 기울기야.
k 플러스 1 분의 2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 기울기 같고 그 다음 y절편은 다르다. 여기랑 여기가 y절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풀 때는 어디를 푸느냐? 같다를 푸는 거야. 같다를. 자, 여기 마마는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까? 없애고 싶죠? 그 다음에 분수는 어떻게 한다고? x자로 곱하면 같다. 그래서 k제곱 플러스 k는 2. 자, 2차 방정식이니까 넘어오겠죠? 예. 인수분해 하겠죠? 인수분해 훌릭 하니까 k가 몇하고 몇 나오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 넣어봐야 돼. 여기 식에다. 그래서 서로 같지 않은 걸 골라야 돼. 몇 넣으면 똑같아져 버리냐? 1 넣으면 똑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평행하는 건. 평행한 k 값을 알파.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야 돼. 자기가. 같다에서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입을 해봐야 돼. 그래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돼. 예. 넘어가도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수직 있습니다. 수직. 생각해볼까? 나 혼자만 푸니까 힘들잖아. 박세야.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오른쪽 거.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 안 됩니다. 잘했죠. 아니 5개 풀어야 되는데. 빨리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 뭐야? 빨리 불러. 저기 24번. 나는 못 읽어. 불러줘야만 알아.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넣어? 발표한 사람 누가? 윤세요. 자, 넣어요. A 프라임 해당하는 거 몇 곱하기 몇? 2가로 K 플러스 1.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랑 곱해요? 마이너스 K랑. 좋아요. 그래서 0되죠. 그러면 2K의 K니까 3K 플러스 2가 0. 그래서 이제 K 값 나옵니다. K 값이 이제 거기 베타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찾는다. 근데 어떡하지? 나 진짜. 거기 130번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130번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번) 130번. K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요거 여기에서 K가 마이너스 2 아니면 K가 1이라는 거 그냥 K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냐고? 이거 인수분해에서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귀찮았습니다. 박세연이. 아니 여기서 자, 거기 유형 9번 위에다가 그럼 이거 좀 적어놓을래? 숙제는 23초까지만. 그 유형 9번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놔주세요. 이거 2개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제를 이제 내거든. 이런 식으로. 식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할게. 예를 들어서 2의
2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에 평행하고 몇 컴마 몇을 지날 때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 그러면 평행하다 조건이 뭐였느냐?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 같고 CC 프라임은 다른 거죠. 그래서 평행하다 그 말이 나오면 우리 식을 어떻게 잡느냐? 이걸 그대로 잡아. 2x 플러스 3y까지 그대로 잡고 여기 상수는 몰라 는 0 이렇게 식을 잡는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식은 어떠냐? 서로 평행해. 당연히 k가 몇이면 안 될까? 오면 안 돼. 5면 안 되죠. 그래서 k는 5가 아니다. 이게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 평행하다 그러면 x, y 계수를 그대로 잡아. 이거 좀 적어놔줘. 예를 들어서 실제로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거든. 그 다음에 만약에 2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의 수직이다. 수직이다. 그러면 공식이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 0이야. 그래서 x의 계수를 y한테, y의 계수를 x한테 줘. 이런 식으로 3, 2 하고 3x, 2y 상수는 몰라. 이렇게 주는데 봐봐. 이 상태로 곱하면 2, 3은 6이죠. 여기는 3, 2, 6이죠. 더해서 0 돼, 안 돼?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어떠냐? 같은 부호면 반대 부호인데 둘 중에 보통은 y의 부호를 반대로 잡아. 일반형에서는 x부터 우리가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때? 둘이 곱하면 2 곱하기 3,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0이 딱 되니까 두 직선은 서로 수직 관계야. 그래서 평행 수직 잡는 방법이야. 실제로 저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니까